2026년 임신 출산 혜택 보건복지부에서 전년 대비 9.7% 인상하는 예산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즉 임신 출산 영유아 지원 전 구간을 전반적으로 크게 상향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미리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임신과 내년 임신에 대한 실제 체감하는 지원금 규모가 확 달라질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제도를 조금 손본 수준이 아니고요. 정부가 임신 초반 병원비부터 출산 직후 지원금, 그리고 아기가 2돌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전체적으로 더 넓고 촘촘하게 바꾼 건데요. 2026년 임신 출산 혜택은 아는 만큼 받는 구조여서 지금부터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체감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빠르게 영상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산모와 신생아 지원 강화입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에 가장 먼저 바뀌는 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의료 안전망이 확실하게 강화됐다는 점이에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전원 전담팀 운영 예산이 15억 원 정도 증가하였고요. 지역 모자 의료센터 분만 기능을 전국 15개 센터까지 확대하면서 고위험 산모라도 더 가까운 지역에서 더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임신 전 건강관리인데요. 가입력 검사를 대폭적으로 확대했어요. 국가가 임신 전 단계부터 건강관리를 확실하게 챙기기 위해서 가입력 검사를 필수 건강관리 수준으로 끌어올렸고요. 여성의 경우는 부인과 초음파 검사와 난소기능 검사, 남자는 정자 형태 정밀 검사까지 국가 지원으로 받을 수 있도록 훨씬 더 넓혀졌어요. 지원 대상 또한 크게 늘어났는데요. 기존에는 20.1만 명 정도였는데 26년도부터는 35.9만 명까지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어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예산 또한 88억 원에서 156억으로 늘어나면서 임신 전부터 남녀 모두의 건강 상태를 국가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체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영유아 지원 확대인데요.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지역이 기존 6개에서 12개로 2배 정도 넓어졌고요. 의료비 지원도 3억 원 더 확대되었어요. 미숙아나 고위험 영유아 가정에서는 체감이 크게 올라가는 부분이죠. 이어서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범위 또한 확대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중위소득 80% 이하였는데 2026년도부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많이 넓어진 덕분에 다자녀나 장애아 가정 중심으로 약 3.5만 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2026년도부터는 단축 근무를 사용할 때 받는 정부 지원금도 크게 올라가요. 하루에 2시간씩 줄여 일하는 구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그 외의 시간도 최대 160만 원까지 올라가서 예전보다 월급 손해가 훨씬 더 줄어드는 구조가 됐어요.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대체 인력 비용을 1개월 더 지원해주기 때문에 복직 초기에 갑자기 업무가 몰리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 거예요. 즉 2026년도부터는 단축 근무와 복직 근무 모두 부모가 더 안정적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지원이 강화된 구조로 바뀝니다. 다섯 번째, 아동수당으로 가장 체감이 큰 변화인데요. 기존에는 8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2026년도부터 9세 미만까지 확대되어 2017년생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까지 이어지는 흐름으로 바뀌면서 양육수당에 대한 공백이 훨씬 더 줄어드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여섯 번째, 배우자 출산휴가입니다. 유급 20일은 확정된 제도예요. 아직도 출산휴가가 10일이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바로 손해볼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이미 법으로 확정된 제도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정책으로 내놓은 부분인데요. 유급 20일, 출산일 기준으로 120일 이내 사용, 최대 3번까지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이거는 2026년도에 새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시행 중인 내용이에요. 일곱 번째, 아이 돌봄 서비스인데요. 아이 돌봄 서비스는 2026년도에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기본 구조는 변함없이 시간제 돌봄, 종일제 돌봄으로 운영되고요. 신청은 지금처럼 아이돌봄 포털 사이트에서 그대로 진행됩니다. 현재 정부 지원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이지만 2026년 정부에서는 이 기준을 250% 이하로 확대하는 방향이 발표되었어요. 다만 이 내용은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고요. 정부안 단계라서 국회 심의 이후에 공식 확정이 이루어질 거예요. 2026년도부터는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고 야간이나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서비스도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는 단계예요. 현재 지원 기준이 애매하다면 아이돌봄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득 기준 자동 계산기로 우리 가정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덟 번째, 국민 행복카드인데요.
임신 확인하는 첫날 초음파 검사와 피 검사 그리고 소변 검사만 해도 병원비가 3만 원에서 5만 원, 10만 원까지도 나가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 행복카드를 얼마나 빨리 발급받느냐예요. 미리 발급받으시면 이 비용을 아낄 수 있고요. 늦게 발급받으시면 내돈내산 병원비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지원 금액은 2026년도에도 동일하게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이고요. 분만 취약자는 20만 원 추가 지급되는 부분 동일합니다. 9번째, 첫 만남 이용권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들어오는 가장 큰 금액의 초기 지원이라서 정확히 알면 생활비가 바로 줄어드는 구조예요. 2026년 기준으로 확정된 내용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원 금액은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으로 중앙정부 공식 기준 안내이고요. 추가적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적인 출산지원금을 주는 곳이 별도로 있으니까 해당 지자체 확인해 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급 절차는 정말 단순해요. 출생신고 후에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시고요. 평일 기준 3일 안에 지급이 될 거고요. 지급 방식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가 기본이고요. 일부 지자체는 계좌 입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첫 만남 이용권을 사용할 때는 온라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할부나 정기 결제는 불가하기 때문에 일시불로 결제해 주시면 돼요. 10번째, 부모급여입니다. 부모급여는 아이가 0세, 1세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양육 지원인데요. 소득 기준이나 직장 여부 상관없이 그대로 매달 받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고 계신다면 이 금액을 그대로 현금 형태로 받게 되고요. 어린이집이나 종일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이시라면 보육료, 돌봄료로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고 필요한 부분은 현금으로 일부 들어오는 방식이에요. 이 금액 안에서 기저귀나 분유, 이유식, 장난감 같은 필수 비용을 넉넉하게 커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영상 마무리할게요. 2026년도는 정말 모르면 놓치고 알면 수백만 원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은 전부 정부 예산안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신청해야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지 바로 실행할 수 있게 풀어드린 영상이에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억하세요. 국민행복카드 먼저 만들고 병원비 바우처 전환하기, 그리고 출생신고와 동시에 첫 만남 이용권, 출산지원금 자격 확인하기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혜택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꽉 채워서 챙겨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젤리곰의 태아보험 뽀팀장이었습니다. 안녕!